뭐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당 7만 원씩 주고 동원을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행사는 모름지기 바람잡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쇼 선빵 맡게 된 GJSS 그룹 대표이사 안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개가 엄청나게 무량합니다, 여러분. 촌놈 출세했어요. 자, 오늘 저하고 같이 이 토크쇼를 같이 진행하게 된 이제 김정미 박사님이 차후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네. 제가 2달 전에 이 회사를 출범시켰어요. GGSS 그룹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재무 건전성으로 치면 1, 2등 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거의 없어요. 네. 지출이 1단적으로다가 지출이 거의 없고 원가가 없습니다. 원가가. 예, 원가가 여기 달렸죠. 여기. 예. 김밥만 주면 무조건 달리고 매출은 여러분들의 자발적 후원 구독료로 상당히 무조건 순이익이 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요새 방칼려가 들어와가지고 손실이 조금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 앞으로 유지시킬 것이고 이 회사가 처음에는 코퍼레이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룹으로 해버리자라고 한 이유가 이게 이제 나올 주제들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파가 꼭 우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건전한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죠?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졌어요.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는 돈도 벌기 힘든데 돈을 벌면 욕을 얻어먹는 구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부자는 여러분들 다 돈이 많아 보여요. 오늘 일단적으로다가 집에 다들 10억씩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나오시는 분이 또 박사님이세요. 저는 박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즐기십시오, 여러분. 저는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출해 놓은 태극기 집회의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저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반은 바람잡이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차기 리더가 갖추어야 될 이 덕목이라는 말이죠. 이 답은 김정민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시작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GJSS의 GZ가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말 그대로 빈 운동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출발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좋은 리더의 덕망과 소양을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간 좋은 리더들을 만나보지를 못했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정말 그렇게나 리더감이 없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이 중에 1990년도를 지나면서 4년제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고졸이나 대졸이나 그것이 그거예요. 다들 배울 만치 배웠어요. 어쩌면 배울 만치 배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머리만 무거워지고 발이 안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도 대통령 따위야 다 한 번씩들 해볼 만한 소양은 다 갖추셨다는 이야기죠. 그럴지도 몰라요. 옆에 분들 얼굴을 잘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될 뻔했는데 안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가 김정민 박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비전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제가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고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가리꾼입니다. 노가리꾼. 그리고
선동꾼입니다. 선동꾼. 프로파간다. 제 직업 아시는 분? 오시면서 배너 보셨죠?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김정민 박사님 조카가 오늘 안 왔어야 돼요. 우리 아들하고 딱 1살 차이 나는 4살입니다. 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0% 디버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장착되지 않은 안정권은 별 공격력이 없는데, 그렇지만 빨갱이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직업은 프로 반공주의자입니다. 2달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업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즉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내일 잘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별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는 전업으로 반공주의 사상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땅이라면 뿌리를 꽂아버리는 것이 제 목표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졌냐? 공산주의자들에게 졌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도 공산주의요. 북한놈도 공산주의요. 이 공산주의는 대중에게 어필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될 이 나라 땅의 국민들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전업 반공주의자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자, 아니 동원된 거 치고는 너무 티가 나잖아. 톤 다운, 톤 다운. 자, 사실 여러분들이 유료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작은 첫걸음이에요. 이제 최근에 제가 전업 선언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공격 중에 하나가 애국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념팔이라고 해요. 그간 그렇게 무너져 왔습니다. 이 소리가 참 듣기 싫은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보통 멘탈 같으면 이게 기분 나쁘고 속이 끌어올라서 아마 이 짓을 못 할 거예요. 그러려면 프로를 안 했죠. 내가 돈 벌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 내가 부자 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벤틀리 타면 안 되는 거냐고. 반공주의 프로 전업으로 해서 건물 올려버리면 부러워서라도 반공주의 해버려요. 자,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요거는 우리 아수라 실장님이 공격에 대한 방어의 프레임을 하나 짜주셨는데 오다 담배 피다 들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비용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것은 또 다른 빨갱이들의 지출을 여러분들에게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 이 방송이 지금 송출돼요. 저희 채널과 송언니 채널 단독으로 두 군데. 왜냐하면 몽골 박사님 채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또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채널을 저는 오늘만큼은 감히 장담하지만 세 부류가 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를 지지해주는 우리의 동지들이겠죠. 오늘 2시에도 서울역과 광화문과 대한문에서는 2년째 태극기 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라의 뿌리요 심장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진영을 절대 바뀌지 말아라고 낡아 빠진 보수라는 단어로 가두었던 자들,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그들이 이 방송을 볼 겁니다. 분명히 비웃었을 거예요. 저까지 새끼들이 뭉쳐봐야 뭘 하겠어. 근데 이제 카메라를 한번 쫙 돌려보니까 엄청나단 말이에요. 아직 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배 아파할 겁니다. 비웃어 주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빨갱이들이 볼 겁니다. 김제동 토크쇼를 한번 가본 적 있으신 분 고백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안 주게.
다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시네. 내가 봐도 2명 정도 갔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나도 안 가요. 생긴 것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렉스. 자, 누구도 소위 이 진영에서 반공과 그리고 반중의 어젠더를 가지고 인원을 유료로 이렇게 동원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처음에 제가 이제 집을 날려버렸단 말이죠. 멋지게 날려버렸어요. 쌈박하게. 근데 이거를 김정민 박사님이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김정민 박사님이 만들어 놓았던 고정 지지층 분들의 힘이 컸지만 과연 가능하겠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울림이 여기가 삼성동 아니겠어요? 이 삼성동에서 출발하는 이 울림이 기존의 여러분들의 의식을 절대 바뀌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했던 그들에게 파동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좌우 정치인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인원을 이렇게 동원하기에는 이제 요원해졌거든요. 자, 빨갱이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낡아빠진 수구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어디 전라도 촌놈이고 태극기 집회 댕기고 극우라고 막 하고 욕짓거리 쫙쫙 하던 놈 하나, 미국 박사가 아닌 그마저도 일베에서 학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니 깔라면 속 시원히 까불어야죠. 감쪽같이. 아니 박사 아니면 어쨌대? 그렇잖아요. 예. 나는 박사를 받아보도 못해서 질투가 나서 그럽니다. 에? 자, 몽골 박사 뭐 조합도 웃겨버려. 저 사람은 서울 토백인데 전라도 설라도라고 하죠. 설라도에 쫓겨나서 경기도 광주에 가 계시는 사람이고, 저는 혼또 전라도 놈이란 말이죠. 조합도 웃겨불잖아요. 그리고 저는 배 타던 놈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름쟁이 출신입니다. 이 조합을 붙여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는 조합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내리는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 제가 내리는 결론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동의를 하시면 오늘 유료 강의 오신 거 안정권 모가치는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은 안 드릴게요. 문제가 뭐였냐는 거죠. 문제가. 우리가 뭐가 문제였지? 자, 일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진영 내의 이념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한 번 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잖아요. 전열을 재정비해서 반드시 필승의 전략을 짜서 단 한 번 적과 조우해서 죽여버려야 하는데, 자, 우리가 왜 졌는지를 정치권이든 시민단체든 하물며 나 우파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조차 전혀 본질적으로 알려 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패배주의로 가고 있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우양우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니 다들 국회의원이에요. 다들 방법만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자고 해요. 근데 우린 앞으로 나갈 힘조차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힘이 넘쳐납니까? 지쳤잖아요, 사실. 빨갱이들 설치는 꼬라지들 보고 있는 거 역겨워 버리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문재인 이 새끼가 짓거리고 있는 임종석 이 새끼가 문화 알잖아요. 문화. 예, 우리 전라도에서는 지금 문화적으로 많이 못 이기 문화. 예. 문재인 임종석 이 새끼가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비수를 딱딱 보란 듯이 약을 빡빡 올리고 있는데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 113마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슴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내려와서 싸워라 하는데 이것들 요지부동이잖아요. 문제가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조차도 문제가 무엇인 줄 모르고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갱이 타령은 나 같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졌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 것과 죄가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졌지만 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당히 진 겁니다, 당당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용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길 이유조차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권 새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수는 뭐 통합이 안 됐다. 낡아빠졌다. 돈만 밝힌다. 그게 뭐 잘못한 겁니까? 우리 열심히 돈 벌었잖아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림했잖아요. 아니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쎄빠지게 돈 번 죄밖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 빨갱이들한테 돈을 대봤어요. 무엇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멀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또래들에게 정신적 영가시를 꼽아버린 애들이 바로 빨갱이라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감기가 걸리기 전에 우리가 감기야 들어와라 감기야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감기를 이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래? 이러기 바쁘지. 걸리다 보면 감기는 걸려있고 그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간단히 받는데 이념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빨갱이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 자녀한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와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즉 이렇게 패배로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었고 할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하다 보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느닷없이. 여기서 문재인 뽑으신 분. 그렇게 용감하시네. 살아있어요. 멋이면은 그래야 됩니다. 예. 자, 손가락 간질간질하다네 요거 뽑으셨는갑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과거는 괜찮아버려요. 예. 오늘 이후로 줄 안 서면 좋은 겁니다. 예. 아니 하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자, 제가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예언이 아니라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들 임종석이는 주사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임명직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뿌리채 흔들어 버릴 것이고 얘는 합의 안 봅니다. 적어도 이 새끼만큼은 목숨을 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타협 안 봐요. 꿈을 깨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더니 했더니 나라가 회딱 뒤집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고 콧구녕이 막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천천히 해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이슈를 툭 던지면 국민들이 좀 합의도 하고
김대중이 때만 해도 노무현이 때만 해도 밀당도 좀 했다가 안전해요. 예. 근데 이것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툭 던져놓고 여기에서 막 하면 또 다른 걸 툭 던지고 이렇게 가버려요. 계속 가버려. 예. 그 여러분들은 저쪽에서 뭔가를 사안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개빨개이 새끼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문턱을 넘으면 적화통일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지켜야죠. 제가 저기에서부터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올 때까지도 적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새끼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삐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도권 내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어떤 지도자를 내세운다 한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법적인 투표가 필요하며 임명을 통한 내각의 구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쪽 문턱에 와 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이 이것을 막아내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버텨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는 체질 개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프로 반공주의자를 선언하고 기존의 보수라는 자들에 대해서는 싹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게으른 자들로 이념적으로 돼지로 만들었는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촛불 노란색 이야기하면 발작들을 하잖아요. 앞으로 30분 후에 여러분들 가슴 안에 이념의 촛불이 탁 켜져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속였는가? 누가 우리를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빨갱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는 1952년도에부터 2018년까지 밥도 안 먹고 배를 곪아가면서 옹골차게 나라를 씹창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야들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 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반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가지 이념을 가지고 옹골차게 가서 짧게 단물 빨고 모가지 잘려 뒤지면 그것도 괜찮겠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모가지 잘려 죽으면 너무 다 불쌍하잖아요. 그죠? 자, 복수란 그런 것이죠. 요 새끼들 50년 동안 진짜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1년 반 뽕 빨다가 영원히 뒤져버리면 그것과 같이 통쾌한 거 없잖아요.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인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해내신 거예요. 자, 빨갱이와 상관없습니다. 빨갱이는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의 숙제예요. 리절트죠. 멋져보죠. 영어에 디저트 뉴요커예요. 예. 얘들은 결론이에요. 결론. 제가 조금 배웠어요. 사실은. 없는 티가 나서 그렇지 든 것은 많아요. 자, 근데 누가 우리를 속였는가?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여러분들이 노란색, 촛불, 뭐죠? 우들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빨갱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떡밥이에요.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노란색, 촛불, 뭐 요거 리본, 하든가 말든가 씨발 이래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우리 진영에 우리 편 같은 우리 친구 같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를 계속 심는단 말이에요. 예? 의식의 틈에 이걸 꽂아요. 그 단어가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 이 단어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왜냐하면 이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권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족보를 파야 한다. 족보를 파지 않으면 이 새끼들이 어느 틈바구니에 우리 이념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가열찬 애국 코스프레를 합니다. 근데 얘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야성이 없어요. 그냥 회사원이 대목군들을 어떻게 이겨요? 프로 대목군들을. 얘들은 평생 그거 했던 놈들이라서 빨갱이 딱 떼고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에서 대장 돼요. 몇 놈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것은 족보를 까면 돼요. 족보. 족보 털어버리면 돼. 그리고 이런 애들에게 설령 전향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진영이 만만하지 않다는 장벽을 높이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자들에게 소위 전향자라는 자들이나 탈북자들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한 가지를 요구하죠. 제가 말하는 전향 조건에 억지가 있다면 저를 나무라십시오. 저는 족보를 내놔라는 거죠. 뭔 족보냐? 나 대학교 때 뭔 짓거리를 해서 나 좀 날렸던 빨갱이였는데 나 전향했어요 하고 뭐 대도 않게 넘어와서 벅석에서 시민단체 자리를 하나 탁 꿰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똑똑해 와 저걸 잘 알아 저 선생님을 밀면 싹 다 씹어 먹어서 하고 밀어준단 말이에요. 좋아요. 밀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럼 전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 새끼가 키웠던 빨갱이 새끼들이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서 여러분 자식을 정교조가 돼서 씹어먹고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 노조 대장이 돼 있을 텐데 왜 명단 안 까? 까면 되잖아요. 왜 그들을 보호하는가? 그건 전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전향은 여기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박원순이가 나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마음속 깊이 존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부당해버렸어요.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나 임종석 사실 싫어했습니다. 우파의 지금 체질로는 아따 박원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셨단께요. 위장해가지고 빨갱이 짓을 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던 세작이었습니다. 이럴 판이에요. 저는 이 우파의 체질에 좌절을 했던 겁니다. 왜 우리의 진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토이자 자존심이자 국가입니다. 왜 우리의 진영을 그렇게 자존심 없이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제가 배를 타봤어요. 기관장을 했단 말이죠. 미국 롱비치. 제가 미국을 안 가본 놈이 아니에요. 미국 롱비치를 갔더니 그때가 22일 태평양 파도를 받아가지고 막 배가 거꾸로 뒤집혔다 섰다 난리굿을 쳐가지고 더 토할 것이 없을 때쯤 그 항구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따 내가 이제 한국 가면 2번 다시 배를 쳐다본가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롱비치에 딱 도착을 했더니 현다이 컨테이너가 쑥 지나가요. 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뚝 우리 어머니 보듯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공중전화를 그때 당시에는 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 그 공중전화 박스를 뱃사람들이 갑니다. 거길 가면서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그때 뭐 실습기관사 시절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불 실습비를 받는데 15불로 이 카드를 사서 5분에 전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받아줘야 이것이 되는데 엄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할까? 뭔 이야기, 뭘 물어봐야 되지? 뭘 물어봐야 되지? 하면서 가다가 여보세요? 한마디에 눈물이 덜컥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그때는 레이턴시가 있죠. 여기가 엄마라고 하면 1, 2초 뒤에 저쪽에서 응 이럽니다. 예, 그 아날로그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레이턴시 이 구간에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그때 느낀 거는 참 이 나라가 잘 만들어지고 잘 갖춰졌고 좋은 나라구나.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기술로 잘 벌어먹고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세월호가 자빠지면서 이 2년 바닥에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밀려나왔습니다. 전 이걸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말한 거를 들어봐봐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더 잘해. 나보고 약을 팔아라고 해봐요. 더 잘 팔아버려요. 근데 2년 이 프로파간다 선동꾼을 하다 보면 못할 것이 많아요. 약 팔면 얼굴을 안 팔리는데 이거 하니까 얼굴 팔려가지고 교통법규도 위반 못해 지금. 자, 이렇게나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2년판에 왔더니 제가 지난 2년간 전라도 딱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 바닥에서는. 저는 지금 하는 이야기를 2년 전에도 했었어요.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새끼, 이 홍어 새끼 이거 말이야 또 사기치려고 말이지. 이 딱지를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2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이야기처럼 듣는데 시종일관 주장했던 게 바로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자, 김정민 박사님이 새로운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비전이 준비된 자들이 있어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수를 조금만 참으랄게요. 근데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어떤 체질이 변해야 하나? 우리가 바뀌지 않길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절대 바뀌면 안 돼. 레밍이죠. 그리고 그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철저한 연구와 계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프로파간다는 빨갱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현재에 있는 보수라고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숟가락에 떨어질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맞춤형 프로파간다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양, 점잖음, 예의 바름, 그리고 매너. 이것을 소위 말하는 보수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만큼 이 나라가 안정된 상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매너, 여자 꼬실 때나 필요해요. 교양, 그 애기들한테 가정교육 할 때나 필요해. 예의, 부모님한테나 하는 거지. 하나는 뭐였어? 매너 썼잖아요. 이제 먹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털어내는 말들은 대본이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무엇이 있다고 치고.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그리고 여기 뭐, 빨갱이 한 명 없겠어요? 있을 법도 하지. 예. 여러분들 사회생활 그렇게 매너 있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밥벌이를 그렇게 교양 있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념을 그와 같이 지키라고 합니다. 튀면 안 돼. 싸우지 마. 욕하면 안 돼.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지 마.
그런 거는 천박한 빨갱이 새끼들이라 하는 거야. 늘 우리는 예의와 매너를 지키고 이 자리와 이 나라를 지켜내 왔어. 그 지랄병 떨다가 망해버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프로파간다를 지난 반백년 동안 빨갱이에 기생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심었냐? 쉽거든. 간단해 보여요. 무엇이 빵 옵니까? 쉬워서. 너무 쉬워서. 뭐가? 표박기가. 그렇게 길을 들여놔야 하거든. 그렇게 해놔야 그런 새끼들이 헤쳐먹기가 좋단 말이지. 국가관 없어도 됩니다. 예, 나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 건국 가치를 지켜내지 않아도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을 존경하지 않아도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되고 법봉 들고 하버드 가가지고 박사 한 2개 따버리면 우음에 좋은 거. 와, 딱 잘난 놈이야. 잘난 놈. 말도 잘해. 잘생겼어. 여러분이 표를 던져주거든요. 그것까지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간단해 보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런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이루어 놓은 진지전에서 기어 나오는 빨갱이 리더들을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는 우리만큼 절박하거나 우리만큼 위기의식이 있거나 우리만큼 망한다라는 어떤 절망적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싸워야 할 이유조차 없어요. 이들은 오직 유지하자입니다. 유지하자.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과반수가 넘게 포진해 있는데 무엇을 더 기대할 겁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뿌려놓은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버리셔야 되죠? 체질 개선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렵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썰만 길지 결과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빨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사실 2년 전에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금같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공치사를 드리자 그러면 저같이 빨갱이 대놓고 빨갱이 2년간 주구장창 빨갱이 2년 빨갱이 전년 빨갱이 다 빨갱이 그리고 저 뒤에 우리 큰 누나 종북 좌파 빨갱이 수계 가족까지 빨갱이로 만들어가면서 빨갱이 단어를 널리 퍼뜨린 사람이 제가 최초예요. 예,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 제 아스팔트 동지들 있어요. 예? 자, 저는 이 빨갱이 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빨갱이는 꼭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새끼들, 사기치는 새끼들, 그리고 남 속여쳐 먹는 놈들, 돈 띄어먹는 새끼들 다 빨갱이에요. 뭐들라고 이거를 나눠. 그리고 우리한테 엄한 소리 하는 놈들 하여튼 애매하잖아요. 요가기가 조금 애매해. 그럼 그냥 이 씨발 빨갱이 새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맨날 그래요. 저는 경찰한테도 그럽니다. 그러다가 친해져 버렸어요. 그 막 경찰이 뭐, 아, 선생님, 이거는 나 선생 아니야. 빨갱이. 너도 빨갱이, 나도 빨갱이. 모두 빨갱이. 이기는 빨갱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체질 개선은 빨갱이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에게 이 진지전을 졌냐? 빨갱이에게 진 거거든요. 근데 빨갱이를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빨갱이스러워야 전쟁이라도 해보는데 보수라는 새끼들은 볼펜을 지어주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우리를 내몰고 있단 말이죠. 군대는 19살짜리 졸업한 학생을 공부만 하던 뽀얀 학생들을 총검술을 가르치고 병술을 가르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적으로부터 우리 국토,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군대에서 병사를 길러낼 모양과 같은 이념 훈련을 시켜내어야 되는데 보수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볼펜을 쥐어줘요. 그리고 가서 주댕이로 싸우래요. 빨갱이는 안 들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다고. 이겨냅니까? 제가 말하는 투지와 체질 개선은 빨갱이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 자들과 같은 체질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로부터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념만 우파면 됩니다. 간단해 보여요. 네. 그래서 기존에 보수들이 지랄 발작을 떠는 이유가 안정권이 저 새끼 하는 거 딱 보면 누가 봐도 빨갱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수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불지. 쌍욕을 만발하고 어디 막 가가지고 막 감자를 먹여버리고 막 난리를 쳐버리는데 야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위에 계신 분들 보수 아니잖아요. 딱 체질이 빨갱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빨갱이인 적이 없는 우파입니다. 네. 자, 우린 적고 우리를 이긴 자들의 병법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려면 천년 걸려요. 이겨내는 진지전들은 곳곳에 있고 그람시는 뒤져버렸지만 책은 그대로 있어요. 우파 그람시가 나왔고 만들어내면 되고 우파 임종석 만들고 우파 문재인 같은 치매 걸린 놈 하나 올려놨다가 뭐 해가 아니 뭐 문화입니다. 만들어 놓고 뭐 여기저기서 뭐 그 타견민도 하나 만들고 예 비슷한 거 맨투맨으로 우리가 양성을 해내면 돼요.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어디 막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자 밥을 처먹어도 창피스러운 것이 없고 아따 서민적이다. 슈트가 잘 어울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요걸 문제만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해버려. 간단해버려. 애들한테 묻으려고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데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듣는 언어는 같은 한국말이지만 20대가 사용하는 언어 한국말이 따로 있어요. 30대가 사용하는 한국말은 따로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쓰는 한국말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60대 언어 한국말만 씁니까? 20대 언어를 만들어서 전파할 메신저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빨갱이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빨갱이 언어 마스터들을 길러내버려야 돼요. 아니 고등학교 교실을 가보십시오. 문화요. 9시 종이 딱 치면 야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서 5시 종이 딱 칠 때까지 잘 가 이 새끼야로 끝나는데 우리끼리 너무 다 진지해요. 그것이 마치 이 우파의 혹은 보수의 대한민국 보수가 가진 굉장히 좋은 가치인 양 결사옹위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변하지 마. 질서를 지켜. 너희가 천박해지면 안 돼. 나라 없어지면요. 여러분들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지. 자식은 아우지 탄광을 가고 어머니는 태백 탄광을 가고 아버지는 부산 부두에 가서 막노동을 뛸지도 몰라. 누구를 위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을 위해서. 이게 농담 같죠? 2년 전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이 되면 이 나라는 적화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반드시 한국으로 온다. 그 예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번 이상은 맞춘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믿어줄만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 금방 가버죠. 나한테 1시간을 줘갖고는 대도 안 해. 3시간 여러분 오줌 못 사러 가게 딱 만들 자신 있어요.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데. 자,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우파의 빨갱이스러운 체질 개선을 원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신청자가 600명입니다. 그 중에 100명은 참석
보류했어요. 즉 700명 이상 분들이 이 자리를 원했다는 거죠. 800명. 예. 누구도 지금 정치권과 시민단체 누구도 이렇게 같은 어젠다로 사람을 모으기는 요원합니다. 그만큼 저는 이거에 10배 이상의 인원이 지방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강의료가 부담되는 학생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용기를 내느냐? 저를 보고 용기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아, 내가 이 이념을 지지를 하고 내가 떳떳이 이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또라이가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간 어떻게 통합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수는 단합해야 합니다.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보수는 찢어지면 안 돼요. 보수는 싹 다 뭉쳐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될 것 같습니까? 안정권을 할 수 있다. 5만 원 드려라. 근데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냐? 우린 이미 인원 동원을 정점을 찍어봤어요. 2017년 3월 1일 날 우리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소위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인원들이 종로광장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해냈습니까?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기획 탄핵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켰습니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무엇 하나 인원과 통합이 돼본들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의 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모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통합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단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헤게모니,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이걸 해주면 좋겠다, 저걸 해주면 좋겠다, 이게 꼭 필요해, 저게 꼭 필요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지도자 세상에 없어요. 누가 해? 그러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모시고 가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단점이 많네. 그렇잖아요. 단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두 가지 정도는 인원을 통일할 게 아니라 어젠다를 통일해내고 단일화해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이루어내어야 인원은 모이지 않아도 이것이 여론이 되고 이것이 정치인들이 우리 앞에 모이게 할 헤게모니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걸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렇게나 어렵게 씹으린 이야기는 간단해야 한다. 니즈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즈 통합. 우파는 인원 통합에 집착하기보다는 니즈 통합을 먼저 이루어내야 합니다.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퍼스트 코리아.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퍼스트 코리아는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잘했죠? 국가 이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촌에서, 촌도 아니요, 지구 도시에서 다들 자기 잘 살아야 된다라고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천사들이 강림을 해버렸어요. 못 퍼져서 연병입니다. 그죠? 안 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가난해서 안 돼. 모두 돈 벌고 부자 되고 벤틀리 타야 돼. 국가 지도자는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밖으로 새는, 쓸데없는 데 새는, 불필요한 데 새는 세금을 포퓰리즘으로 퍼주는 이 천사표 흉내를 내는 악마 같은 새끼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포스트 코리아가 첫 번째가 된답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요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질 개선에 요게 들어갑니다. 기존 보수 정치는 이 산을 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잘 나가는 빨갱이는 뭐 냅두고 소위 말해서 보수 정치인들은 이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즈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틀리냐 이 잣대를 반드시 니즈 통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원망했던 사람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좋아라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그 뭐 어떤 뭐 니즈 뭐 막 마음 씀씀이를 하려 그러면 조직 만드세요. 그리고 이 정도 이루어내시고 큰 소리 치십시오. 자, 새로 이야기를 하고 이 새가 곧 힘입니다. 지지를 받는 자들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월호 때 빵을 갔는데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보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생겨. 그런다고 해서 내 개인의 원한을 나라와 맞바꿉니까? 옳음을 쫓는 거죠. 옳기 때문에 사기가 오라. 이거는 분명히 사기야. 그렇기 때문에 니마 보수의 배지에 목숨 건 개새끼들아, 넘을 수 없는 이 산을 한번 넘어봐 라고 던지는 게 바로 이 탄핵입니다. 왜? 이 자들은 이 산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기타 이 두 가지 정도,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의 니즈 통합을 이루어서 범진보 우익끼리 뭉치는 겁니다. 보수 없어요. 보수는 지그들끼리 가서 열심히 보수하라고 하십시오.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요 진영에 반문재인 젊은이들이 다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죠? 다 들어와. 그거 하려고 내가 반공주의자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내드릴게요. 네. 자, 범보수 너희들끼리 해. 우리는 진보 우익으로, 뭐 우익 좌익 이 단어도 틀렸다고 시비지를 걸어. 틀리면 어때?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상관을 말어. 연병하고. 그렇습니다. 자, 니마 그 산을 한번 넘어보란께. 못 넘으면 꺼지란께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니즈 통합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싹 다 모여. 모이는데 리더가 오면 뭐해? 다 리더 짓을 하는데 다 배웠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저것은 잘해갖고 안 돼요. 그런 자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개인의 사욕은 집구석 가서 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하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거예요. 왜 절박한 이념 시장 안에 와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지. 니즈 통합이 맞다 하면 나머지 어젠다들은 나중에 해도 돼. 빨갱이 씹어먹고 나서. 맞잖아요. 자, 이제 중요해. 마무리가 돼가거든. 이 운동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제가 주장하는 학연, 지연, 혈연. 빨갱이들이 맨날 공격을 해요. 우리를. 수구적폐라고. 학연, 서울대 새끼들이 나라 배려버렸어요. 혈연,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디 전라도 뭐 그 안시 성 가진 놈들만 쪽쪽 뽑아도 돼? 문제는 이제 지연이지. 전라도 성골 딱지만 갖고 있으면 청와대 프리패스라면서요. 나는 또 그거 안 껴주더라고. 지그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대요. 학연, 혈연, 지연, 빨갱이들이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하는 걸 공격을 받고 있어요? 대안을 내놔보면 돼. 어떻게? 아, 그래? 그게 문제야? 알았어. 앞으로 안 할게. 그리고 하나 던지는 거지.
우파의 연. 그게 바로 우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좌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북한이라는 적국 자체가 좌익입니다. 고로 이 대한민국만큼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불편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제 기준으로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수 치지 마십시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나라만큼은 우익 내에서 진보냐 보수냐로 갈려야 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좌익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진보 우익도 우파요. 보수 우파도 우파이기 때문에 우파의 인연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 하나 소외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파의 연을 견고히 쌓아버린다면 우파의 연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냐? 빨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600명입니다. 600명이 오늘 우연합시다. 우연이시네요. 우리 선생님 우연인갑스. 나하고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네요. 우리 다 우연히 만났지만 우연히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체질 개선은 우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우연의 씨앗이 되어주시고 우연의 사슬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뭉쳐 계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올라오시는 비전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런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더 이기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이 무릎 꿇게 만드십시오. 제발 우연의 표를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연의 개새끼야. 가서 빨갱이 씹어먹고 문재인 개새끼, 임종석 개새끼 하고 와. 탄핵이 틀렸다고 이야기해. 그거 한 표 줄게.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 표 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역사는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오늘 저 문턱을 넘으면 적화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운동이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턱 가운데 서서 우연 아니면 씨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빨갱이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 멍청해. 임종석 내가 별것도 없어요. 내가 그 새끼 뇌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사이비 교리에 빠져서 그것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이런 새끼를 이렇게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쁜 양반들이 못 이겨?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겨요? 이러니까 못 이겨. 못 이겨요? 이거거든. 여러분이 남에게 위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연을 지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연은 빨갱이들과 보수들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고 피 흘리고 있어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자식처럼, 내 형처럼, 내 오빠처럼. 여러분들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은 결코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이겼을 때 내가 혼자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주셨습니다. 그게 진보 우익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가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오늘 이 이야기들도 전혀 대본에 없던 이야기들이고 대본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프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년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까지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옳습니다,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고, 지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옳아요. 어디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사슬로 꽉 뭉치시고,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 잠깐 이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겁니다. 체질이 개선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 체질로 이기적인 국가 지도자를 만들고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